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그, 매번 방송이 시작되면, 아, 원래는 생각해 두었던, 내일의 주제는 무엇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미리 해두고 있다가, 여기에 가끔은 이제 적어 놓기도 했는데, 매번 시작할 때 되면 그 제목이 이 가슴에 딱 와닿아야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또 지나가 버리면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내지는 그냥 묻어버리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구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방송할 때마다 약간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중간고사가 시작이 됐죠. 빠른 고등학교는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내내 보겠죠. 예전에는 우리 학부모들 세대는 보통 하루 이틀 만에 시험을 다 보는데 요즘 뭐 일주일 내내 보거나 때로는 그 다음 주까지 넘어가서 보기 때문에 사실 공부할 시간은 충분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죠? 얘네들이 공부를 잘 안 하죠. 물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엄마 아빠가 보기엔 아무래도 이제 덜 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애들은 그렇게 시험을 치르지만 선생님들은 또 그 다음을 또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다음을 생각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학생부의 기록으로 오게 되고 그 학생부 기록을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강의 요청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학생의 고민과,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 시험 문제 다 냈고 어찌됐건 매우 중요한 일정인 중간고사의 그런 기간이니까 아무래도 연구부장이나 또 학교의 연구부장들은 또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됐죠. 또는 이제 뭐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이거 뭐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찌됐건 기록을 좀 더 잘해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이렇게 강의 요청이 오는 걸로 봐서는 역시 이제 선생님들도 늘상 계속해서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강의를 가게 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와 뭐 정말 다르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다만 이제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뭐 학생 집단이든 뭐 교사들이든 그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마디 툭툭 던져보다가 이분들의 급이,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강의의 품질이, 그러니까 강의의 수준이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아직 잘 적지 못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얘기와 또 기록을 좋게 해야, 그러니까 아주 상위 레벨에 있는 교사들의 욕구, 니즈는 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의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말을 할 때는 이제 다르게 나가는 거죠. 그것은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이거다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좀 더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드리긴 합니다.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권, 인서울권 대학의 경우에 보면
또는 뭐 의치한 뭐 간호학과를 포함해서 저 수의대까지 포함해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어려운 전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니까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여전히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기록의 그 자수가 줄어들어서 매우 임팩트 있게 써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특징을 보여주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러 가지 조금 더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에 촉박해서 시험에 이제 시험지를 그 답지를 제출해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서 느끼는 어떤 촉박함, 굉장히 그런 것들의 그 자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 지점과 그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면 뭔가 발표를 하거나 또는 감상문이나 소감문 내지는 그 소논문을 쓴다고 해도 소논문을 써서 제출을 할 때 교사들은 매번 내가 아무리 써도 선생님들은 매번 똑같은 말만 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을 그 당시 받았던 그 당시에 그 시간 그 느낌은 아이가 받는 느낌은 내가 무진장 열심히 노력해서 제출했던 거나 또 그렇지 않고 제출했던 거나 느낌은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한번 뚫쳐보고 나면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죠. 그건 역시도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조금 더 읽어볼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건 역시도 이렇게 기록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질 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제출한 거가 기록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을 그 당시에는 뭐 애들 여럿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놈 잘했네 이 말을 특별하게 얘기를 못 해주죠. 설령 잘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아니 옆에 또 다른 아이가 있는데 너무 좀 차이를 두게 되면 얘 또 기도 꺾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교사의 입장은 가능한 한 아이에게 공평함? 공평함을 주기 위한 그런 느낌으로 너네들은 똑같아. 그래서 너도 제출했고 너도 제출했어. 라고 하는 느낌으로 처음에는 받을지언정 기록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늘상 어떻게 보면 너무도 뻔하디 뻔한 말인 것 같지만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제출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것을 기록해 주는 선생님이 매번 모든 것을 다 기록해 줄 수는 없죠. 짧은 글, 그러니까 한정된 지면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선생님의 기억 속에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는 거죠. 선생님이 따로 기록해 놓지 않는 한은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선생님은 저걸 기억해 주고 있을까?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평소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공부를 상대적으로 1등급 아이보다 내가 소감문이나 소논문이나 이것을 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9등급, 1.6등급이라는 성적으로 인해서 1.1등급보다 매번 내 기록이 약하게 기록해 주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노력을 내가 비록 저 아이보다 성적은 뒤처질지언정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감문이나 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쟤보다 못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를 증명하는 것은 결국 발표이거나
그러니까 소감문이나 또는 발표거나 또는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무엇에 대한 고민을 내가 하고 있느냐는 것은 그 학생과는 전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이 나보다 성적이 더 좋은 학생이 한두 줄 더 길지언정 적어도 내가 고민했던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 내지는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요소인 것이지 길이 자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라. 어느 순간에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중간고사이니까 더더욱 어떤 문제에 있어서 또는 내가 오늘 점수를 못 맞으면 아씨 나 이거 안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내일은 진로 과목의 시험이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 시험이기 때문에 뭐 그닥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험에 대비하는 자세는 여전히 점수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의 눈에 평가의 요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요소는 결과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소의 태도나 습관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의 성실성이나 준비의 자세나 내가 어떤 임하는 자세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점수 체계로 남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시험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학생부 교과이거나 또는 수능에 의한 것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험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충실하게 대비해가는 모습, 또 그것을 준비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준비해갈 때 옆에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선생님과도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하는 모습은 매우 중요한 자세이고 그것이 대학에서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이 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비해가는 학생들처럼 성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원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쳐다보고 있다고 느껴지겠지만 실은 달리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학생의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학급이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나아가 좀 더 어떤 팀을 이뤘을 때 조금 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뭔가 달성해 가는 것 있죠. 부족하지만 이끌어주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해갈 때 혼자서 학생들은 다 못할 수도 있죠. 설령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선생님과 같이 소통해 가면서 더 업그레이드 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곧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필요한 요소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것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학생들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 애가 진짜로 똘똘해요. 똘똘해서 정말로 너무 똘똘한데 그 기록이 예를 들어 똘똘한 것만 기록돼 있다면 그 아이는 당연히 연고대는 갈 수 있겠지만 서울대에는 살짝 부족한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학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노벨상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천재성이 있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매번 좀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사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또 어떤 오랫동안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것이지, 노벨상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인재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똑똑함, 사실 고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번뜩이기보다는 정말로 똘똘한 아이들이 있지만 얘는 꾸준하게 계속 가서 갈 것이다 말 것이다를 살짝 느낌적으로 살짝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얘는 가능성이 있네.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기록물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학생에게 그런 요소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에서. 그러니까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학생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요소에는 얘는 똘똘하네. 그런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배치되어 있는 각종 여러 선생님들이 기록해 놓은 촘촘한 어디 구석 어디에 있는 그런 요소들이 결국은 최종적인 평가에 올랐을 때 그렇구나. 다만 여기에서 소감문이나 발표문이나 또는 소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선정된 주제나 이런 것들, 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수준이 매우 높았을 때 없다면 당연히 그냥 일반 그냥 인서울이 아닌 또는 인서울 하위권 내지는 그 밑에 대학에 가겠지만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그런 노력들, 정말 이 학생이 매우 끊임없이 노력해가고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씩 더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냐, 그 급이에 따라서 이제 그 평가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학의 레벨이 존재하겠죠. 대학의 레벨. 그러니까 뭐 서울대냐, 연고대냐, 서성이냐, 한중이냐, 뭐 경향이란다. 경희대냐, 뭐 외대냐, 뭐 이런 거에 따른 그 수준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일정 부분은 성적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적도 맞으면서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 가는 것대로 그렇게 준비해 온다면 학생이 자기가 원했던 대학이 아주 어마무시한, 예를 들어 정말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지 않는 한,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예를 들어 내신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있지 않는 한 웬만한 대학에는 다 합격할 수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5% 40%를 뽑는다, 그죠? 이전보다 줄어든 건 맞지만 여전히 물론 지방대의 경우에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한 20% 정도 될 거거든요. 20% 25%. 근데 이제 서울권에서 많이 뽑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좋은 대학에서 많이 뽑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준비해 갈 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고, 내신은 어느 경우에서든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매우 성실성에 기반을 둔 평가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을 포기하면 안 된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의 경우에는 그런 기록도 기록이지만 내신 점수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만 평가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좀 더 높게 평가를 한다. 이제 그런 의도가 있죠.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거점 국립대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중간고사에 임해서나 또 어떤 경우에서든 자신이 더 높은 점수,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 기간이니까
당연히 더 높은 곳을 지향한다는 의미는 내가 한 점수, 단 1점이라도 더 맞기 위한 노력을 해가는 것. 아니, 그런 정신이 있는 아이. 그런데 그런 정신이 있는 아이가 아니라 실제로도 점수가 올라간 아이. 그런 아이를 원한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내신 점수에 그 어떤 경우에도 진로 선택 과목을 시험을 본다 하든 어떤 경우든 간에 내신이 실제로 반영이 됐든 안 됐든지 간에 그런 노력을 해가는 자세는 매우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더더욱 그런 거겠지만 우리 학부모님들도 자녀를 지도할 때 요것은 필요 없어 라고 엄마 아빠가 규정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인서울 특히 좋은 대학의 경우에는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매우 중요한 전형이고 가장 많이 선발하는 가장 많이 요즘 수능으로 더 선발하겠네 하겠네 하네. 그렇지만 어찌됐건 수능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퍼센트 비율로는 35, 40 수능은 어쨌든 나온 데이터로는 40%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과에서 선발이 안 됐든 뭐해서 선발이 교과에서 뭐 충원을 못해서 선발이 안 돼서 그 수시 2월이죠. 정시로 넘어갔든 아니면 뭐 또 다른 거에서 넘어갔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매우 중요한 전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형에서 준비해가는 자세 또 그런 거에 그냥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원래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가 오는 거를 보면 그게 선생님들도 늘상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선생님들의 고민도 결국은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의 그 수준에 따라서 제 얘기도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방송이야 유튜브이기 때문에 뭐 그 수준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얘기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처음 들으신 분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시험 잘 보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동기부여죠. 용기고 북돋아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